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들어오셔가지고 딱 시작하려니까 꺼지네. 또 현장에서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슬프긴 하지만 당황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럼 2016년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환영을 하는데 제 얼굴이 좀 찝찝한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역시. 저도 농업 경영체 운영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밭에 갔다 왔는데 밀림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다가 이렇게 낫으로 좀 치고 이렇게 하다가 와가지고 조금 피로도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 또 기분도 나고 잘생겼다는 얘기는 1년에 한두 번 들을 것 같아요. 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신 우리 영양군청 관계자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여기 뒤에 있기 때문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설명회를 영양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거점 농장 행복한 정원 코디네이터 김재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행복한 정원입니다. 여기 혹시 들어보시거나 와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유명한. 네, 유명한 네. 곳인가요?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정원도 둘러보시고 여유 있는 시간과 좋은 시간 또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행복한 정원은 거점 농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농업회사 법인이고 사회적 기업이고 민간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좀 끌까요? 네. 혹시 조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괜찮은가요? 네, 버라이어티하네요. 잘 보긴 잘 보였는데. 네, 그러면 행복한 정원은 이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행복한 정원 거점 농장 총괄 운영하고 계신 정혜승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20명이 조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캔슬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저는 그 행복한 정원에서 올해 이제 그 경북 전체를 도와드리는 거점으로 이제 선정된 행복한 정원의 대표 정혜숙입니다. 영양하고 제가 영양을 거의 한 10번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차도 고장이 나가지고 작년 겨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는데 그것이 기회가 돼갖고 저희가 거점에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니까 니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영양과 영덕, 울진, 청송이 이 돌봄 서비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면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근데 또 사실 이 영덕과 영양이 또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째로 무소멸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취약한 인구가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지금 거의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 농촌 돌봄 서비스처럼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그런 복지가 굉장히 부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업 설명도 잘 들어보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경북도청에서 우리 사무관님 김우산 사무관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그 다음에 오늘만 듣는다고 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오늘 오히려 들어서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는 뭘 하시냐 하면은 여기 지금 요 책에 저희가 시행 지침 전체를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것을 숙지하신 후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그 행복한 정원에 거점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저가 있고 그다음에 김재원 부대님은 그 길 자기직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필요할 때 우리 김재원 부대님께 전화하시고 저희가 지금 그 세 개의 명함을 다 지금 같이 나눠왔거든요. 그리고 또 자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서지호 부대님 길 동무식입니다. 길을 갈 때 재밌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께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간정원. 자기지기는 언제 들어도 적응이 잘 되지 않네.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연말쯤 되면 또 그 일이 착착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점농장 행복한 정원은 2020년 1월에 이제 거점농장으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처럼 전국에 총 9개의 기관에서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농장과 공동체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현재 17개, 11개의 농촌 돌봄 농장과 공동체는 5개 소가 있는데 영양, 울진, 영덕, 청송 이쪽에는 현재 조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가 그래서 특히 중요하고 이쪽 지역에 설명회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도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또 활동을 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셔가지고 또 같이 만나서 돌봄 서비스 활동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같이 하고 있는 농장과 공동체 분들이 함께 간담회를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편하게 빵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무슨 소리 괜찮습니다. 드셔도 되고 이렇게 같이 또 봄을 시작하면서 또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자리에서 시작하게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또 새로운 동료분들과 함께 또 돌봄 서비스를 경북 지역에서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간담회랑 지난주에 구미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한 30명 이상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북적북적 하면서 질문도 많으셨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명회를 진행하면 할수록 표정들이 어두워지는 걸 잘 느껴가지고 항상 설명이 오면 걱정이 좀 앞서긴 합니다. 되게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단어도 길고 농촌 돌봄 농장,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거점 농장 또 뭐 괜히 왔을까? 뭐 집에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촘촘하게 이런 시간들을 마련을 했고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손들어서 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오늘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게 실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이제 농촌 돌봄 농장과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를 하고 계신 대표자와 관계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실제 사례를 설명해 드릴 거라서 이론적인 부분들은 뭐 지침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또 실제 활동하는 것들을 들어보셔야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농장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시간 후에는 웃으면서 이 자리를 나가실 수 있도록 그래야 될 텐데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큰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농업대전학과 김병삼 사무관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당면 현안으로 바쁜 와중에도 꼭 대표님이 이 자리에 와주셔야 된다 해가지고 바쁘지만 한 그러면 달려왔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전국에 한 170여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저희는 총 다 해봤자 17개. 그 비율이 엄청 적어요. 예.
그 풍부한 우리 농업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걸 반응하는 거죠. 이 사업이 또 100% 모른다.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번까지 일부터 영양을 찾아오셔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는 기회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오실 만큼 오셨으니까 뭐라도 배워가셔야죠. 배워가시고 이제 연말에 사업 신청 하셔가지고 내년에 제가 사업 심사를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부미 설명회 때는 또 김병선 사무관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영양에 오셔가지고 또 1년의 흐름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되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신 김병선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침 관련하고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이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돌봐요. 우리는 같이 배워요. 우리는 같이 일해요. 같이 돌보면 두 사람이 웃습니다. 같이 배우면 가능성이 두 배가 됩니다. 같이 일하면 모두의 기회가 됩니다. 같이 하니까 행복한 우리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농업. 네, 사회적 농업 이렇게 딱 끝이 났죠. 혹시 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조금 익숙한 단어인데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인데 왜 사회적 농업이라는 단어로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시작을 했을까요? 혹시 난 왜 이렇게 했을 것 같다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회복지 사업이 요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 농업도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다. 다들 또 끄덕끄덕 하시는 걸 보니 동의하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졸리고 취약한 시간이라 박수를 좀 치면서 좀 잠도 깨울 겸 넘어가봤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농업으로 단어를 가지고 시작한 이유는 이 사업이 이렇게 2018년도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시행 지침 요걸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횟수로 따지면 꽤 오래된 사업이죠. 근데 이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점점 단어도 바뀌고 부서도 바뀌면서 변화가 좀 있었던 사업입니다. 결국 18년에서 2026년도까지 지금 흘러왔는데 18년도에 이 사업 목적과 지금 2026년도의 사업 목적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교재를 보셔도 되고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한번 그냥 수치하는 차원에서 보면 여기 농업활동을 통해라고 이제 목적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고 여기는 지역 내 다수의 주민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여기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장과 공동체 모두 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해도 좋다. 이렇게 통합돌봄이라는 단어처럼 확대된 개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도 여기 이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라 라는 거 나와 있기 때문에 돌봄 농장과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를 할 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찌 보면 고객이라든 클라이언트들이 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건 이 목적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농장에서 중심으로 갔지만 지금은 지역 내로 좀 확대된 경향이 있고 지역 주민 전체 또 돌봄과 농장 또는 공동체 그리고 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이제 2026년으로 흘러오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또 사회적 농업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하고 이렇게 밑에 보면 지자체도 함께하고 있고 저희 거점 농장도 있고 중요한 건 여기 계신 제공 주체분들이 이제 이런 활동을 마을에서 이제 농장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기관과 조직들과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다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끝나고 나면 이제 PDF 파일 자체를 올려드릴 텐데 클릭하시면 들어가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을 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기억을 우선 하시고요. 결국에는 이 사회적 농업은 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거 같이 돌보고 배우고 일을 하고 이런 개념들이 농장과 공동체에도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 지침을 볼 텐데요. 65페이지부터 딱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되게 지침의 내용도 많고 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회적 농업 온라인 포털 이런 곳에 지침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인쇄해서 보셔도 되고 컴퓨터로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두워가지고 또 읽기가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공동체, 농장 다 개별로 또 지침과 업무 가이드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 있는 게 내가 농장이면 농장 걸 중심으로 좀 보시고 공동체면 공동체도 따로 검색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설명에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기관에서 교육을 다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 농업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공동체에 관련된 교육이 다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내가 여기 또 들어가서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신청을 따로 하셔가지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일정도 다 나와 있고 지금 이제 5월인데 벌써 3월, 4월에 교육을 진행한 게 있죠. 그럼 이제 그 자료를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 교육이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스터도 다 따로 농장 교육도 있고 공동체 교육도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잡혀 있어가지고 농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농장 쪽으로 공동체는 공동체로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시면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이 지역이 전라북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요. 상당히 멀죠. 이게 이제 경북에는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원하는 건 우리 지역에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이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정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같이 하는 분들과 계속 이 일을 잘 하다 보면 이런 인증이 되는 교육도 경북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마르는 토끼가 우물을 찾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들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고 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셔야 될 겁니다. 개인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시험 지침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되게 쓸게 많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좀 가지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같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이제 차 한 잔과 다과와 이렇게 해서 좀 여유 있게 얘기도 나누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런 건데 이게 적합한 것인지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67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에는 47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인쇄를 이제 맡기기 전에 제가 자료를 먼저 만들었고 인쇄를 이제 맡기면서 이제 뒤에 이제 사례 발표하시는 분들의 이제 서류가 들어가다 보니 쪽수가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4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시는 이런 장면이 나올 텐데 우리는 67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저 잘 맞춰보려고 했는데 쪽수가 계속 틀려가지고 저 수정에 거듭하고 다음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부터 보시는데 혹시 이 지침을 읽어본 적이 있다? 혹시 계신가요? 네. 그렇죠. 국내에서도 많이 없으셨습니다. 이 지침을 되게 많이 읽어보셔야 사업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이 사업은 지침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좀 숙지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138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총 72페이지인데 한번 슬슬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뒤로 넘어가면서. 뭐가 엄청 내용이 방대하다. 네.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는 2025년에 이랬는데 2026년에는 이제 지침이 변경됐다. 그 내년에 공고도 2026년에 이랬는데 2027년에는 변경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조직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있고 그리고 사업비를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써야 되는지 이 내용도 있고 또 농장과 공동체가 금액이 다릅니다. 근데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면 예산에 맞게 이제 내용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얼마의 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고 뒤에 보시면은 신청서 계획서 그리고 사업이 선정됐을 때 결과 보고서까지 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좀 흐릿한 글씨로 예시 문장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쓰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쓰시고 또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이제 저희 쪽에 연락하셔가지고 내용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체적인 일정을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쭉 나와 있습니다. 신청부터 선정까지 그리고 피드백까지 하는 것도 나와 있고 이제 2016년 10월에 이제 2027년 사업 공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이미 다 선정이 돼서 끝이 났고 이제 겨울쯤에서 이 2027년에 이 사업에 함께하실 분들에 대한 공고가 나올 거예요. 신규로 지금 여러분들 다 신규로 신청하셔야 되는데 신규는 12월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뭐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뭐 느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해마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쯤에 나올 것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한참 멀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부터 설명회를 저희가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준비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제 앞서 맨 앞장에 보시면
이제 지침, 뭐 변경사항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뭐 가산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가산점 위에서 뭐 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런 1점, 2점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큰 거죠. 심사를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서비스 협약도 해야 되고 뭔가 공동체 지정도 받아야 되고 사회적 농장 지정도 받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딱 본고 뜨고 내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지정들을 받은 게 없겠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이런 지정이나 사회 돌봄 서비스 활동들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설명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농장과 공동체를 돌아보면 예전부터 또 이 일을 하면서 이쪽 분야를 하면서 마을에 계신 분들 돕는 분들 계시고 사회적 농장이나 뭐 농장에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발달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해서 선정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72페이지부터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73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농장과 공동체 모두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다 목적에 맞게 예산을 써야 되고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돌보고 같이 배우고 같이 일하고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런 모여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및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걸 확산시키는데 동참을 같이 해야 되는 조직만이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이런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겨서 74페이지로 가면 사업 내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를 또 설명해 주실 거고 공동체도 또 사례를 설명해 주실 건데, 여기 다 비라고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게 돈에 대한 얘기인데 예산입니다. 그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를 중심으로 지출을 해라라는 거고, 공동체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이 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을 써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활동들을 예산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돈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나와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신규는 3천만 원이라고 돼 있고, 여기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신규는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또 2027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다음 연도 지원 축소 중단 가능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선정이 되었다고 물론 이제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연말에 되면 평가를 합니다.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거쳐가지고 지원금이 축소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실제로 설계한 사업 그대로 이제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이런 활동을 할 건데 여기에 맞는 예산을 내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까, 이 부분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73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 농장 부분을 이제 볼 텐데요. 제일 처음에 사업 대상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농촌 지역 소재 조직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뭐 단체나 조직 이런 것들 결성을 하셨나요? 그러면 이 사업에 들어오려면 농촌 지역 소재 조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법에 따라서 농촌이란 읍면의 지역 그리고 여기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체나 어떤 조직이 됐다고 하면 등기부 등본이나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고유번호증이나 이런 것들 받았을 때 증에 우리 주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재가 이제 농촌으로 되어 있어야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실컷 사업 계획서랑 이런 거 다 썼는데 이 부분에서 농촌 지역이 아니면 사실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런 요건들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농업을 하라 그리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 충족해야 된다고 해서 부담 가질 건 없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우리는 어디로 어느 활동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돌봄, 치유, 교육, 고용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다 예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조직 형태나 조직 구성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이게 딱 사업계획서 쓸 때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 그 조직 형태는 우리가 어떤 조직인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함. 그리고 추진한 실적을 여기 적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활동을 해야 실적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농업이 중심이 돼서 뭐 지역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면 여기에 같이 하는 사람들 인원도 적어야 되고, 여기 구성 현황 사회복지사도 있고 뭐 요양보호사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모여 이런 단어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외부 기관, 네트워크하는 기관이 어딘지 뭐 센터라던가 다른 시설이라던가 병원도 좋고 복지관도 좋고 이런 것들과 같이 해야 이 사업계획서 신청서 부분을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2027년에 농촌 돌봄농장 지정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동체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78쪽인데 여기도 대상자는 마찬가지로 농촌지역 소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도 예시로 나와 있죠. 근데 이 예시가 있는데 이 예시 있는 것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서비스에 대한 것도 되게 범위도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성했던 것들 이런 건데 혹시 이게 여기에 맞는지 이런 것들은 뭐 저희 쪽에 문의 주셔도 좋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지역 서비스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 형태 구성 뭐 이런 것들도 여기 115쪽에 보면 계획서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조직 형태는 우리가 협동조합 사회 협동조합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단체인지 이런 것들도 미리 돼 있어야 되고, 여기 보시면 공동체는 5인 이상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특이한 건 돌봄 공동체는 여기 돌봄 반장이 있어야 돼요. 혹시 돌봄 반장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여기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에서 어찌 보면 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매니저 할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꼭 필요한 거죠. 이따가 사례를 이제 공동체 사례를 보면 거기도 돌봄 반장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걸 들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야 되니까 연계 기관에 대한 내용도 다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 계획서를, 신청서를 쓰고 넘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7년도에 지정받으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또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87페이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농장이랑 공동체랑 좀 비슷한데 약간 또 다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환경에는 뭐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시는 분들 얘기 나누셔가지고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차근차근 이제 경험을 쌓아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농촌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누구에게 무엇을 할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주민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고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공동체를 만드셔가지고 1년의 프로그램들을 짜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것도 이제 다 서류에 적어 주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지원 사업이다 보니 우리와 같은 인적 자원과 예산과 또 가지고 있는 시설들과 이런 물적 자원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제 생각을 정리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적으면서 실전에서 프로그램과 이제 사업을 한 번씩 수행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네, 여전히 네, 표정들이 네, 어둡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지침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딱딱한 얘기를 드렸겠지만 이제 뒷 시간에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밝은 표정으로 유쾌하게 더 들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좀 눈여겨보고 있는 문장은 이런 겁니다. 네, 어떤 꿈이라도 수첩에 적으면 계획이 됐다.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이제 또 빈칸을 돌아가셔서 같이 하실 분들과 이제 채워보시면은 그 계획이 또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서류 쓰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활동하는 게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시면 이제 지금처럼 또 찾아와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유선인으로라도 이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열심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아니면 다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끝나고 질문을 받도록 하고 지금이 44분인데 잠깐 쉬고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30분을 좀 거기서 소비를 하고 근데 뭐 의성을 지나서 안동을 지나서 그냥 오는데 영향이 딱 들으니까 이 주위의 환경이 싹 다른 거예요. 너무 청철한 거야. 아시죠? 왜냐면 의성 안동 지금은 참 오는데 영향을 딱 오니까 너무 파릇파릇한데 그 주위에 오다 보니까 서울마인가? 뭐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오다가 그 풍경에 좀 심취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영양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원래 5년차 됐어요. 5년차 됐는데 뭐 다른 이야기보다 이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농장에 오시는 분들은 취약계층 청소년 그리고 중증장애인 그리고 위기 청소년 아이들이 오는데 저는 일단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 제가 작년에 이 부모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하기 전에 이게 조금 이제 그렇잖아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 선정되고 싶어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 교육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은데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월에 선정 결과가 나오고 이제 4월에 아까 말씀하셨던 돌봄 반장님 처음 이제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하셨고 이제 5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푹푹 뜨거운데요. 우봉면에 현장 방문했었습니다. 되게 놀랐던 거는 그 회의실에 주민분들이 다 모여 계셔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제 나는 미용 담당이고 나는 이제 집수리 담당이고 나는 또 다른 활동하는 담당이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소개하면서 역할을 다 인지하고 있고 그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게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모델의 되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도 저처럼 충분히 느끼셨던 것처럼 옆에 설명해 주신 또 김미라 팀장님의 열과 또 성을 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이제 주최하는 분들은 중요하지만 또 밑에서 팔로우 할 수 있는 또 다른 동료들을 찾아서 또 돌봄반장도 꼭 필요하다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고 또 긴 시간 발표를 해주신 우리 팀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했던 시간이 이제 다 흘러갔고요. 이제 뭐 저희 거점 공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이제 활동하는 동료들도 있고 이분들과 함께 이제 1년 동안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잘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꿈꾸는 이 공존의 가치 잘 이루어지려면 또 새로운 또 동료들의 또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지를 나눠드리고 저희가 어떤 일들을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컨설팅도 상시로 진행할 거고 이제 오늘 계신 분들을 기회가 되면 같이 이론교육과 함께 또 진짜 프로그램을 한번 예산을 가지고 또 실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해보는 활동도 준비하고 있어서 요 사회적 농업 육성 사업도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체크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공고문과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지 작성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신데요. 한 5분 정도 진행을 하고 다 마치면 끝인사와 함께 오늘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문지 작성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간중간 작성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혹시 설문지 작성 다 끝나셨을까요? 네. 네, 그 자리에 두시면 저희가 찾아서 정리를 할 거고요. 네, 주어진 시간이 다 흐르고 지금 4시 5분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어떠셨나요? 네, 조금 더 머리가 복잡해지셨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들어오셨을 때보다는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조금은 또 소규모 클래스로 또 더 깊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끝인사는 아까 그걸로 대신할까요?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네, 이상으로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여기 카페 들어오시면은 또 외부로도 보실 수 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